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단숨에 낙폭을 회복했던 지수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830선 장중을 회복 시도했지만 다시 이내 꺾이면서 상단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823포인트에 출발한 지수는 시초가를 중심으로 장시간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 1830선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틀째 현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반면 어제 강하게 매수했던 기관은 다시 매도로 돌아서서 현재 9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도 매도 물량을 더해서 7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을 다시 2,2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1,100억 원 정도입니다. 수급 공방 속에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1% 오른 1,82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요. 수급은 주체별 흐름, 장 출발과 조금은 엇갈립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했지만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5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매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억 원, 기관 쪽에서 130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2.7포인트 오른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480선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서 오늘 역세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지난 5일 연속 하락에 따른 부담도 있고요. 스페인 국채금리의 재급등과 미국 경제지표 악화 또한 상승 압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등폭은 1,14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50전 오른 1,140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었는데요. 지난 옵션 만기일 이후 3일 동안 강한 방승세를 보였다가 아마 반등은 좀 3일 천하로 끝났었고요. 지난 수요일 날에 27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800선 정도가 붕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시장의 반등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는 반등 기조를 좀 순탄하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조금씩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경제 지표가 일부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하게 발표되는 데이터를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시장을 자체를 완벽하게 들어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합되는 와중에 긍정적인 지표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은 순탄한 반등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총 4차례에 걸친 전저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전저점 테스트들을 가장 4차례나 걸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기 지표들이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전저점 테스트가 기술적 분석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조로 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금리나 트렌드 정착화가 아마도 금융시장에 효과를 가시화시켜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는데요. 금일 시장의 흐름처럼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양호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일장의 특징적인 또 이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조금 이틀 연속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금일 시장에서 1,567억 정도의 순매수를 지금 이 시간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미 3,170억 원의 순매수를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했었고요. 시장의 전저점 재테스트만 거치면 언제든지 순매수로 동참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를 지난 화요일에 비춰주면서 오늘도 시장 오전장 출발과 동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급과 공급을 따져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파생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26,540개까지 그동안 이번 주 초반까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방을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었는데 절대 누적 계약 건수는 많았지만 순증 비율이 7월달 들어서는 6월달보다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순증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런 선물 누적 순매도로 환매수로 방향 전환할 시기도 임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의외의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현금화를 통해 가지고 환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최근에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규모가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지금 어제가 한 2,048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시장 상승에 현물 순매수하면서 선물은 순매도 1,800계약 정도로 어제보다는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환매수 가능성이 방향성 전환과에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로 파생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금일 외국인들이 집중 마크하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삼성전자나 기아차, LG화학, 현대모비스, 제일모직, 삼성물산, S-오일 등과 같은 시가총액 대형 우량 리딩 히터 주식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형주 매도 플레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완화하는 기조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등의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슈 세 번째를 따져보면 미국 경기가 단기적인 순풍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방향 전환은 어렵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주택 착공 데이터도 이전 데이터 71만 1000건에서 76만 건으로 대폭 호전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물론 전일 기존 주택 판매는 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경매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어닝 시즌을 맞으면서 적어도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실적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단기적으로 반등 시장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무적인 환경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플레이도 봐도 알 수 있지만 예. 낙폭과대 대형주나 중소형주도 계속 트레이딩 분위기가 살아있으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따라서 지금 낙폭과대주와 중소형주 대응이 필요한 그런 전방위적인 시장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에 낙폭과대주들은 굳이 제가 언급 안 해도 최근 많이 빠진 종목들이 계속 언론에서 노출이 돼서 얘기됐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라든지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금일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데 기아차 주가도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던 종목입니다. 이런 낙폭 과대주들이 시장의 대응 전략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리서치 센터에서는 17만 원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중국 내수 진작 관련해서 수혜주인 동양기전을 좀 바라볼 수 있겠고 IT 중소형주 중에서 EMLSI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게임업 중에서 컴투스 정도가 낙폭과대 우량주로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즐거운 금요일 불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그리고 와이드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더 화끈하게 상담을 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자세하게 문자 적어 보내주실수록 더욱 자세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LG전자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궁금하고요. 네. 예, 또 한 가지 더 IHQ가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전화를 LG전자 요즘 참 상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LG전자 그렇다면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느 정도신가요? 62,800원에 30% 됩니다. 30%시고 IHQ는요? 2,780원에 35%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종목 상담 드리면 되나요? 예, 예. 네,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예, 예.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종목은 LG전자 30% 비중, 매수하신 가격이 62,800원이시고요. IHQ는 2,780원, 비중이 35%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심기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두 종목 다 좀 계속 내리고 있으셔갖고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실 텐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시청자님께서는 LG전자를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하셔갖고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때 좀 됐는데 네.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6월 말쯤 됐는가 이리 됐는데 네. 괜찮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LG전자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예,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IT 업종이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반등세,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요한 것은 역시나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나 삼성전자와의 비교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오히려 약세 흐름, 즉 주가가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장 2.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안 좋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이렇게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는 안 좋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습니다. 안 좋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발표를 며칠 앞두고 급등 양상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이러한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다음 주, 지금 오늘 금요일장인데 다음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한번 홀딩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에는 좀 매도하시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시장자님 58,000원에서 현재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59,500원대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 이전까지는 한번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59,500원 혹은 한 6만원대까지는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문제는 실적 발표가 사실 뭐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좀 그 시점에서 잘라주시고 정말로 LG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때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올라 있어도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손실을 줄이시고 수익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팔고 실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끊으시고 손절하시는 전략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개선이 되었다, 점차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LG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우선은 뭐 사신 가격이 물론 손실 중이시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선 좀 반등 시 매도하신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IHQ인데 이 종목은 엔터 관련 준 건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이 종목도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갖고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그 전에 괜찮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통해가지고 이거 추천을 예, 받아서 사신 건가요? 예. 네,
우선은 뭐 엔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이슈는 없었습니다. 물론 뭐 실적 기대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아무래도 뭐 세무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세무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뭐 IHQ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좀 어느 정도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측이 좀 어려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2011년도처럼 대세 상승을 좀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 종목을 끌고 가실 이유는 없다. 또한 엔터 관련주로 대표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HQ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뭐 급등 양상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지금 기댈 것은 없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또 그래도 지금 많이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하고 있는 뭐 전차 군단이라든가 아니면은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뭐 정유화학 업종 이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떠신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HQ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은 뭐 다수의 연예인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좀 더 우량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떠신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상담 모두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예, 예. 네, 금요일 네, 즐겁게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주말 또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9575번님 뉴인텍 보내주셨네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뉴인텍 매수하신 가격은 1,530원에 비중이 10%. 그런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이상로 대표님 어떤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 1,595원으로 갑자기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1,600원 고지를 지금 못 뚫고 있습니다. 1,600원 고지를 못 뚫고 있고, 왜 지금 못 뚫고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가격 1,530원을 상당히 잘 잡으신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1,560원 정도가 지금 변곡점으로 해당하는 가격대인데,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서 제가 잠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1,560원짜리가 가장 큰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1,560원을 기준으로 등락 거듭하다가 지금 다시 큰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1,600원 고지를 조금 뚫기는 좀 어렵지 않나, 사실상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그 전에 윗꼬리가 3번이 있었죠.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만큼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자 말씀드리겠고,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이제 한국말로 캐퍼시티라고 하죠. 캐퍼시티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더 들고 가시다가 1,600원을 또 한번 돌파를 못할 시에는 그때 정리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1,56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본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60원 다시 내려온다면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자 종목 뉴인텍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009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흥철강 50% 2,130원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뭐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대선 관련 테마, 그 중에서도 신공항 관련주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뭐 최근에 좀 이러한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부산 지역에 뭐 신공항
신공항이라든가 혹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영남권 지역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신공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고 또 아무래도 선거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각종 공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이 영남권 중심으로 한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김해공항에 대한 포화 상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적자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굳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지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흥 철강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영흥 철강 펀더멘털로는 역시나 철강 업종입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철강 업종군들이 약세 흐름이 바닥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테마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영흥 철강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및 매도 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흥철강 상담해드렸고요. 그리고 상담 받으셨던 9575번님께서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방송입니다.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람 앵커님 보람 있는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0116번님 보고 계신가요? 11,300원에 30%라고 보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을 안 써주셨어요. 보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요즘 많이 더우신가 봐요. 이분께서도 더운 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159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7,420원 비중이 10% 진단 올립니다 하시는데요. 네. 아시아나항공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나타나지 못했다. 그렇게 아쉬운 표정을 좀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생각보다 좀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운임 비중 자체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3분기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유가 자체가 2분기 때 어땠습니까? 하락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지금 상태에서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마진 차익 자체가 커지게 된다고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대한항공이 1등이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한 3등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처음에 1차 목표가를 한 8,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잡으시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들고 가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는 9,500원 선까지는 생각해 볼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상당히 잘 사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죠. 그래서 7,000원대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봐드렸고요. 그리고 0116번님께서 바로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중앙백신 죄송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괜찮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백신 11,300원 비중이 30%신데 사내 사정, 재무, 분위기, 전망 등등이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련된 그런 백신과 관련된 제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대체 콜레라든가 조류독감 이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중앙 백신의 그러한 테마 형성이 상당히 좀 강했고,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된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회사 유보율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두 자리 숫자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동물과
이런 백신이기 때문에 회사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돼지가 되었든 소가 되었든 닭이 되었든 이런 동물과 관련된 감염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번 홀딩 관점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11,300원대에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짧게 설정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한 12,000원대 훨씬 넘는 13,5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장마철입니다. 따라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동물 관련된 유행성 여러 가지 좀 질병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한번 홀딩하셔갖고 13,500원 정도에서 파시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홀딩 관점 전략 및 그리고 끌고 가셔갖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백신 상담해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왔다고 하거든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 여기 포항입니다. 네, 포항에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포항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은 굉장히 더워요. 네네. 지금 날씨가 네. 많이 덥습니다. 예, 맞아요. 네. 더운 날씨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건강도 챙겨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대림산업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대림산업 매수하신 가격은요? 네. 91,000원입니다. 9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지금 아주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언제, 네. 목표가가 오는지. 네. 오는지 애초에 궁금하- 목표하셨던 목표 가격이 좀 궁금한데요. 아, 10만원입니다. 네,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간은 또 어느 정도 걸릴지 한번 잘 여쭤볼게요. 그 전에 포트폴리오 뭐 점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대림산업 한 종목이죠? 네네. 한 종목 저희에게 상담 부탁하셨습니다. 대림산업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1,000원, 비중은 30%,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70% 보유로 비중 갖고 계시고요. 이 한 종목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 다름이 아니고, 네네. 요걸 혹시 사실 때 혹시 차트를 보시면서 사신 건가요? 네네.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예. 했는데 경기 불황이 와가지고 지금 경기 불황을 예, 예. 어느 정도 해소하면은 오를까 예. 싶어가 그래서 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좀 탁월하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뭐 잘못된 점을 한 개를 꼽자면 그 점은 바로 이제 업황을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차트가 대부분이 좋은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황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리고 대림산업 한번 보시면 일단은 대림산업이 상당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석유화학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건설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잘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우상향이 돼야겠죠. 실적이 그만큼 많이 나야겠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부분은 괜찮지만 나머지 건설 그리고 플랜트 사업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주들보다는 아직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 이유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좋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자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죠. 그만큼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이라든지 건설주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투자자들은 접근을 조금 금지하자,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여기 요 선이죠. 지금 오늘 혹시 윗꼬리를 조금이라도 달게 된다면 가차없이 월요일날 조금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절 정도 하시고 넣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부품도 괜찮고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철강주를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상담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잘 다른 종목 들었습니다. 궁금하실 때 찾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전화로 상담해 드렸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 들어왔는데요.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1,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심견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는 한 1.5%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 0.9%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CD금융 단합이라든가 은행권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연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비록 반등세 보이고 있지만은 반등의 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우리금융을 비롯한 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 따라서 규제 관련 리스크로 인한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 대체 상승의 모습은 보이기에는 좀 하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글로벌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주들이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증시도 금융주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대보다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 관련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 선거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 피해 업종으로 지금 시점 은행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연체율이 감소에 따른 기대감 작용하고 있겠지만은 역시나 예대마진 측에 있어서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우선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가격이 1,7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000원대 주가가 만원대까지 좀 빨리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반발 매수세 우선은 급락 시작되었던 11,300원대 최근에 좀 급락이 시작되었던 11,3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뭔가 획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실적 기대감보다는 우선은 하반기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에는 조금 매도하시고 확인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짧게 11,300원대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 처리하시는 전략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이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택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2780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848원, 비중이 20%,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신택인수 무슨 문제로 이렇게 빠지는지요. 한솔 인수하고 거래재개 첫날 7월 11일이었나요?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나서 계속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풀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성륜광전 투자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는데 성륜광전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가 됐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냐. 감사보고서 제출 안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거는 퇴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 재개가 될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대신 신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퇴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퇴출은 되지 않고 다시 거래 재개는 됐는데요. 그만큼 기업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잠시만 보면요. 기본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1.4%거든요. 작년 거. 1.4% 영업이익률이 1.4%라는 것 자체는 영업을 해서 돈이 안 남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뭐 인건비 다 빼고 난 다음에 1.4%인데 효율성이 없다는 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최소 5% 이상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뭐 기업 분석 이런 거 재무제표 보는 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기 때문에 이런 것만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팔고 나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정리하게 늦지는 않았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67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많이 더우신가 봐요. 이분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대유신소재 보내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3,100원이고요. 비중이 20%. 전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뭐 대유신소재는 아시겠지만 대선 관련 테마입니다. 최근에 좀 대선 관련 테마, 안철수 원장 관련주를 빌어가고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 짓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선거 관련주지만은 그래도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뭐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 사실은 박근혜 의원 관련주입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안철수 원장 관련주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약간의 좀 양자 구도가 다시 한번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우신소재 같은 종목군들도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인물 관련주들의 행보에 따라 갖고 주가의 급등락이 좀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언제 이 종목이 급등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쨌든 선거 관련 인물 관련주기 때문에 그 선거 인물 관련이 정책이라든가 이슈 아니면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뭐 2,000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안내같이 좀 기다렸다가 급등 양상 보일 때 좀 파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목표가는 지금 당장 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좀 안내를 비추었을 때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안내 최근에 좀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나 거래량에서 보여주는데, 보통 거래량보다도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때 주가는 두 자리 숫자짜리의 상승을 보였다는 측면, 역시나 대우신소재 마찬가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보다도 한 2에서 3배 정도까지 매수 거래량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11월 달 이런 형태에서 거래량 급증했을 때는 주가는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이 거래량이 얼마만큼 증가를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목표 주가 설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팔지 말고 홀딩하자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5880번님, KB금융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7,400원, 비중이 10%. 손절해야 하나요? 더 기다려볼까요? 어찌하오리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떨어지는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2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순수한 자기 판단일 뿐이고요. 객관적인 판단의 잣대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종목을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21선 자체를 지금 밑으로 하락하는 신호가 2번 나왔었습니다. 2번 나왔고 난 다음에 그러면 21선을 못 올라타는구나, 그만큼 주가에 힘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군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CD 금리 담합 의혹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공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답니다. 또 악재가 또 끼었죠. 악재가 끼는 만큼 또 지금도 하락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 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은행의 지금 부채 위기라든지 채무 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죠. 네. 심각하면서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렇게 계속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 좋게 되는 국면에는 은행의 부실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군은 은행주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은 손절을 하시고 넣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을 좀 찾아서 지금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을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을 찾아서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시자. 그게 차라리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KB금융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은행주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이신데요. 또 한 가지 또 지금은 떨어지는 종목 살 때가 아니다. 21선 위에 있는 종목으로 고르자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8193번님. GS건설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도 더위에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GS건설 매수하신 가격은 87,000원, 비중이 30%. 현명한 진단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이 종목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은 0.7%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뭐 예상치를 조금 그래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그래도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뭐 반등 시 매도 의견보다는 차라리 좀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 의견 지금이라도 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물산에서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보통 하반기에 주로 이 건설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수주가 좀 몰려있다라는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감이 들고 있고, 삼성물산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해외 수주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GS건설도 마찬가지일 걸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현대, 삼성 이러한 건설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뜨는 그런 가운데서도 GS건설은 오히려 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좀 자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도 해외 수주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성장성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자뿐만이 아니고 대형사도 재무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는 측면 염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 양상 좀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혹은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우선은 다시 한번 업황 회복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S건설도 손절 혹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3019번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대중공업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매수하신 가격은요 26만 5천 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매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20만 원까지 밀리면 매수해도 되는지요?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참 많이 내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쉽네요.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을 때 내 종목이 떨어지면 그때는 배가 아프죠. 예, 배가 아플 시기라고 다시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을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모든 주식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기대감 자체가 상승 탄력이 된다. 그리고 그게 증거로 나왔을 때, 실적으로 연관됐을 때는 더욱더 상승 탄력 자체가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12월 달에 주가를 보시면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분기 수주에 대한 기대가 된다. 수주 모멘텀 자체가 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가격대를 보시면 35만 원까지 1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봤을 때 3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지금 25만 원을 밟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올 때 기대감 자체를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종목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냥 기대감에 사시는 거죠. 그런 기대감 자체에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20에서 밑에 있는 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더욱더 사지 마시고 반등이 오면 무조건 매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오면 매도를 하시고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은 20만 원까지도 생각해 볼 라인이고요. 대신 20만 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30만 원까지 간다거나 그런 일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금지고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절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손절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금호석유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2만 9천 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종목 금호석유는 심기현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안 좋은 실적에 따른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단기 홀딩하점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오히려 3분기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금의 주가에 대한 급락 우려감보다는 상승 쪽에 한번 무게 두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에 3.2% 급등 양상 보이면서 12만 7천 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11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우려감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 단기 홀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K스트 매수하신 가격 4,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예,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한류 연풍이 되고 있고, 그리고 키스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예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로엔 같은 종목이 있겠죠. 로엔 같은 종목은 아이유 때문에 아이유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아이유가 들어가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많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 최근에 이제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소속된 그룹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점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2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M이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트도 당연히 조금 더 보유를 하시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가져가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키스트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상로 대표, 심규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